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지음. 차례. 지은이의 말. 1장. 생명의 탄생과 노화. 2장. 유전자의 진화. 3장. 성과 남녀의 진화. 4장. 호르몬에 대하여. 5장. 질병과 면역계. 6장. 바이오테크놀로지. 1장. 생명의 탄생과 노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시간은 그 생명을 빼앗기 시작한다. 시네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은 왕후장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랍니다. 생명체는 탄생과 성장과 노화를 거치면서 인생의 흐름을 경험하고는 자신이 누렸던 삶과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죽음을 맞이하며 생명의 환을 닫게 됩니다. 자신이 선대의 삶에 그렇게 물려받았듯 이 순환의 고리는 세대를 이어주며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드넓은 우주에 늘 아름답게 별이 반짝이는 것은 하나의 별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별이 지고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하늘도 어젯밤과 변함없이 별빛으로 반짝이긴 하지만 늘 우린 새로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카오스에서의 탄생.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아테나 여신. 태초의 세상은 막막한 카오스 상태였는데 이는 생명이 없는 퇴적물, 자물로 굳어지지 못한 모든 요소가 구획도 없이 밀치락달치락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했지. 이런 혼돈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자연이라는 신이었어. 신의 다름 아닌 이 자연은 하늘로부터는 땅을, 땅으로부터는 물을, 끈적한 대기로부터는 맑은 하늘을 떼어놓았어. 자연은 이들을 떼어내 서로 다른 자리를 주어 평화와 우애를 누리게 했지. 이렇듯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자 세상은 만들어졌어. 빈 곳이 있으면 거기에 사는 것이 있어야 마땅한 법이겠지. 그래서 신들과 별들이 천상의 자리를 잡고 물은 아름다운 비닐을 번쩍이는 물고기들의 거처가 되었으며 대지는 짐승들의 몫으로 들어갔어. 흐르는 대기는 새들을 새 식구로 맞아들였어. 그러나 이 짐승들보다는 신들에 가까우면서 지성을 갖추고 다른 생물을 지배할 만한 존재는 아직 없었어. 인류가 창조된 것은 아마 이쯤이었을 거야. 프로메테우스가 보이오티아의 파노페이아에서 발견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지. 손재주가 뛰어난 그가 진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빚고 지혜의 아테나 여신이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자 비로소 인간이 탄생했단다. 정자와 난자의 만남. 생명은 때로는 깊고 깊은 바닷속 해초 줄기 사이에서도 저 높은 산꼭대기 나무 둥지에서도 한 가닥의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탄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공간적으로는 당연히 엄마 뱃속이 기원입니다. 인간 역시 포유류의 일종이기에 암컷의 자궁을 빌어야만 수태와 생명의 발생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 수정되어 엄마의 자궁에서 10달, 약 280일, 40주의 정도를 지내다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늘상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과정 뒤에는 엄청난 희생과 치열한 경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포유류처럼 어느 한쪽 성이 임신과 출산의 육아를 전담하는 불공평한 구조에서는 이 과정은 거의 필사적인 사투를 방불케 합니다. 먼저 물고기의 경우를 볼까요? 물고기들은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암컷이든 수컷이든 정자와 난자를 셀 수 없이 많이 낳아서 그저 흩뿌립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면 그뿐. 가시고기 등 부모가 새끼를 돌보는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그것으로 분모의 도리는 끝이 납니다. 냉혹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잡아먹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들이 새끼들을 위해 해주는 것이라곤 좀 더 알을 많이 낳아
천적에게 잡아먹힐 확률을 조금 낮춰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물속에만 존재하던 동물이 육지로 올라와 체내 수정을 하게 되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수컷과 암컷의 생존 방식이 극명하게 달라지거든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게 딱 2분의 1씩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그에 따라 치러야 하는 대가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경우 수컷은 정자만 만들어서 난자와 수정만 시키면 되지만 암컷은 그 이후에 오랜 임신 기간을 견뎌야 하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태어난 새끼가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수유와 육아를 담당해야 합니다. 수컷과 똑같이 자신의 유전자를 2분의 1만 남기는 대가로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대신 암컷은 추정에서 육아까지 수많은 단계에서 새끼의 도태와 생존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기의 부위기조차 하는 숭고한 모성이란 자신의 유전자가 충실히 전해질 수 있는 개체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발로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그럼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간도 여타의 포유류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선 남성의 경우를 볼까요? 남성은 일회 사정 시 정액 속에 1억에서 3억 개의 정자를 배출합니다. 보통 한 번에 2에서 4cc 정도가 배출되므로 계산해보면 1cc당 4,000마리 이상은 있는 셈이지요. 일단 이 숫자를 만족시키고 그 중에서도 50% 이상이 정상이면 건강하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거꾸로 말해서 정자수가 이 수치보다 적거나 50% 이상이 기형이면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나아가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을 찾는 불임 부부 중에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20%, 양자 모두에게 이상이 있는 경우가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별 이상이 없는 한 달에 1개의 난자만 배출합니다. 여성은 자궁을 중심으로 양쪽에 2개의 난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각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난자를 배출합니다. 여기서 남성과의 차이는 여성은 평생 동안 배출할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며 단지 미성숙한 난자를 성숙시켜 내보내는 것일 뿐 새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직접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자가 후대로 이어지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생식세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길 바라는 심정으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1등 복권 당첨을 위해 판매소의 복권을 몽땅 사버리는 것처럼요. 그러나 여성은 일당 수정이 성공하면 나머지 유전자의 반쪽이 누구 것이든 백 속에 든 아이의 절반은 분명히 자신에게서 유래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복권 당첨 번호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 인간을 만들어 볼까요? 출발선에는 수많은 정자들이 난자와 만나서 수정을 통해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몸을 풀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그렇다면 탕하고 출발 신호가 울리면 모든 정자들이 한꺼번에 난자에게 돌진하는 걸까요? 그럼 최소한 1억 마리가 한꺼번에 난자에 달려드는 셈이네요. 인기가 많은 것도 좋지만 이 정도가 되면 골치 좀 아프겠는데요. 그러나 수억에 달하는 정자 중에서 정작 난자 주변에 가까이 도달하는 건 겨우 수십 마리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질과 자궁 입구에서 분비되는 점액의 삼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억 마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가 아직 숲속의 인간이던 시절 발전기를 맞은 암컷을 수컷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발전기에만 교미가 가능한 경우 수컷들은 단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암컷과 관계를 맺으려 할 테고 암컷의 몸속에 여러 마리의 정자가 섞일 수도 있었을 테죠. 이때 정자들은 눈물겨운 동족애를 보여준답니다.
정자의 머리 부분에는 첨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속에는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첨체는 난자를 만났을 때 두꺼운 난막을 녹이고 내부로 침입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수의 정자들이 이 기능을 다른 정자를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정자를 섞어 놓으면 상당수의 정자들이 상대 정자를 공격해 구멍을 뚫어 죽여버리거든요. 이런 기능을 하는 정자를 살상정자라고 하는데 이는 과거 난교를 하던 버릇에서 생겨난 수컷의 생존 전략입니다. 물론 살상정자는 수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난막을 뚫고 들어갈 기능을 소비해버렸으니까요. 즉 이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적군을 죽이고 동료에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주며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정자들의 경우에도 임무는 있습니다. 곤충의 경우 머리가 둘 혹은 꼬리가 여러 개이거나 운동성이 없는 정자들은 그들끼리 뭉쳐서 암컷의 질 입구에 일종의 마개를 형성하여 다른 정자의 침입을 막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동료들의 비호를 받으며 수정 능력을 담당하는 정자들은 열심히 헤엄쳐 난자 주위에 빽빽이 달라붙습니다. 난자의 난막에는 GP3이라는 층이 있어서 정자와 결합하게 되는데 여기에 너무 힘껏 결합해버리면 오히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기에 성급한 정자들은 눈앞의 목표물을 두고도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튼튼하고 빠르고 머리도 좋은 정자만이 내부로 침입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답니다. 이 운 좋은 정자 하나가 난자의 내부로 성공적으로 들어간 순간 순식간에 난막에 전기 반응이 일어나 나머지 정자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집니다.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난 나머지 정자들이 다시 난자에 다가간 순간 그들은 절망합니다. 난자의 막이 굳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정자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고 난자는 수정란으로 다시 태어난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자가 해쳐온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과정만을 크게 주목하여 몇 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살아났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정자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착각이죠. 정자들은 그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 즉 좀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고 그다지 문제될 것 없는 세포입니다. 진짜 생존 경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룬 후 이제부터 이 자그마한 인간은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장치해놓은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고 살아남아야 하는 진짜 생존 경쟁에 뛰어든 거죠.